낯선 남자가 제 허벅지에 묻은 상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에 젖은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50평생 한 남자만 알고 살았던 제가 이제는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을 보내고 홀로 남겨진 제가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낮 대낮에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한가운데에서 말입니다. 당황스러움보다 먼저 찾아온 건 두려움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이름조차 잊혀지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란, 올해 54입니다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준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만 존재했기에 제 정체성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기대어 있었던 셈이지요. 그런데 세상의 전부였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남은 건 텅 빈 집과 홀로 남겨진 저 자신뿐이었고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으며 제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5년이 흘렀습니다. 54시 되던 해여름 저는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을 위한 여행 가방을 꾸렸는데 오래된 여행 잡지를 우연히 발견한 게 계기였지요. 그건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살짝 열고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듯한 조심스러운 시작이었고 서울의 빽빽한 아파트 숲을 벗어나 도착한 곳은 충청북도 제천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기로 한 펜션은 낡았지만 정갈했고 마당 끝으로 졸졸 흐르는 계곡이 보이는 곳이었는데 펜션 주인 아주머니는 텃밭에서 막 딴 상추를 씻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혼자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여기만큼 생각 정리하기 좋은 곳도 없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저 계곡에 가보세요. 발 한번 담그고 다슬기 몇 개 잡다 보면 머릿속이 싹 비워질 겁니다. 그 말은 주문처럼 제 마음에 스며들었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의 말대로 헐렁한 반바지에 얇은 셔츠를 걸치고 계곡으로 향했는데 풀 내음과 흙냄새가 어우러진 공기는 싱그러웠고 햇살은 부드럽게 흩어져 내렸습니다. 물은 수정처럼 맑고 차가웠으며 발을 담그자 짜릿한 냉기가 발목을 타고 온몸으로 번져나가면서 몇 년간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감정들이 차가운 물살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지요. 다슬기를 줍는 일은 처음이었지만 의외로 재미있었는데 물속 돌멩이를 들추는 행위는 마치 명상 같았고 손바닥에 옮겨 담긴 작은 생명체를 바라볼 때마다 잊고 있던 생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처럼 웃음이 터져나왔고 얼마나 물속에 집중했을까요? 문득 묘하게 간지러운 느낌이 들었는데 허벅지 안쪽이었습니다. 처음엔 땀이 흐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살짝 미끄럽게 달라붙은 무언가의 감촉에 아주 미세한 압력이 느껴지면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가운 물에 엉덩이가 풍덩 빠졌지만 그조차 의식할 겨를이 없었는데 그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고개를 들자 키 큰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는데 회색 티셔츠는 땀과 물에 젖어 있었고 드러난 팔뚝은 단단해 보였으며 검게 그을린 피부와 대비되는 그의 눈동자는 깊고 선명해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허벅지에 뭔가 붙은 것 같아요. 아마 거머리 같은데요. 저는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정체 모를 것이 몸에 붙어 있다는 공포가 부끄러움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걱정스레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좀 봐드려도 될까요? 함부로 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깊은 눈빛에
모든 걸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천천히 다가왔고 헐렁한 바지단 사이로 상처 부위를 확인하려는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으며 계곡물에 젖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 단단히 붙었네요. 거머리 맞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는 신중하게 거머리의 위치를 파악하고는 정확히 제거했는데 능숙하지만 배려가 깃든 손길이었고 곧 후두둑하는 감촉과 함께 그것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동시에 따끔한 통증과 함께 핏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는데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감염될 수 있겠어요. 소독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낯선 남자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거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상처 부위를 가볍게 눌러주었고 지혈하는 동안 저는 그의 집중된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친 그는 근처에 산다며 제대로 소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의 말에 이끌려 저는 낡은 트럭 조수석에 올랐는데 덜컹이는 길을 달리는 동안 우리 사이에는 한마디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침묵은 결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숨결과 눈빛이 대화를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집은 산 중턱에 홀로 서 있는 작은 통나무 집이었는데 마당에는 장작이 가득 쌓여 있었고 여기저기 나무 조각과 공구들이 널려 있었으며 그는 가구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씻으세요. 옷은 제 것을 잠시 입으시죠. 금방 말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낡은 회색 스웨터였습니다. 욕실에서 젖은 옷을 벗고 그것을 입자 그의 채취가 은근하게 감싸는 듯했고 무릎을 덮는 스웨터는 제게 원피스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그는 따뜻한 생강차를 내밀었는데 저는 최동욱입니다. 이 산에 들어와 산지 6년 됐습니다. 저는 박미란이에요. 그냥 바람 쐬러 왔어요. 짧게 통성명을 했고 그 이상은 묻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저 창밖의 푸른 산을 바라보며 말없이 차를 마셨고 묘한 편안함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 옷을 건조기에 넣으며 말했는데 옷이 마르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겠어요. 마침장을 본 게 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고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준비한 저녁은 버섯을 듬뿍 넣은 들깨 수제비였는데 투박했지만 정성이 깃든 음식이었고 그 맛은 놀라울 만큼 깊고 구수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손으로 만든 투박한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는데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 이것저것 해보게 됐습니다. 도시에서 살 땐 라면도 잘 못 끓였는데요. 그의 고백에 웃음이 났고 그는 서울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했다고 했는데 사람에 치이고 지쳐버려서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저와 비슷한 종류의 상처와 외로움이 배어 있었고 저녁을 마치고 나니 산 너머로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펜션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는데 차에서 내리기 전 그가 말을 건넸습니다. 내일은 뭐 하세요? 글쎄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그럼 제 작업실 한번 구경 오시겠습니까? 볼 건 별로 없지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대로 그의 집을 다시 찾았는데 그는 집 옆에 있는 작은 창고 같은 작업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향긋한 나무 향이 확 퍼져왔는데 안에는 그가 직접 만든 가구와 나무 조각들이 가득했고 의잔, 책상, 새 모양의 작은 조각상까지 그의 손길이 닿은 것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걸 다 직접 만드셨어요. 네, 시간이 많으니까요. 나무를 만지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져 좋습니다. 저는 그의 작품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한쪽에 놓인 작은 요람을 발견했는데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다워서 눈길을 뗄 수 없었고
이건 뭔가요? 아, 옛날에 그냥 만들어 본 겁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쓸쓸한 그림자를 저는 놓치지 않았는데 그에게도 깊이 묻어둔 사연이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나무의 결과 향기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고 어제보다 훨씬 편안했으며 우리는 친구 같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산에는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천둥과 번개가 뒤엉키며 산길은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이 비에 내려가는 건 위험합니다. 길이 끊겼을지도 몰라요. 오늘 밤은 여기서 묵고 가세요. 그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그의 제안은 분명 배려였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설렘이 묻어 있었고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벽난로에 불을 지폈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는데 빗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가 어우러져 공간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그는 와인을 따랐고 우리는 말없이 잔을 기울였는데 어느새 그의 손이 제 손 위로 포개졌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길이었고 그의 시선이 제 얼굴을 타고 목선을 지나 제 눈을 다시 마주쳤는데 저는 피하지 않고 그 시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연민과 그리움이 동시에 일렁이는 것을 보았고 미란 씨,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낮게 울리는 그 부름에 온몸이 반응했는데 그는 제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고 입을 맞추었고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와인의 쌉싸름한 맛과 그의 뜨거운 숨결이 섞이며 제 마음을 뛰게 만들었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으며 제 손은 어느새 그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의 속삭임이 귀를 파고들자 두근거림은 더 깊어졌는데 우리는 오랜 시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객실로 향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는데 그 밤 우리는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 역시 남편을 잃은 후에 공허함과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으며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 따뜻한 체온이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아름다우세요, 정말로. 그의 속삭임은 최고의 찬사였는데 어제 거머리에게 물렸던 허벅지의 희미한 흔적을 보며 그는 미안해했고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이끌리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솔직해졌고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을 꺼내놓았으며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오직 박미란이라는 이름의 여자로 다시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으로 스며들었는데 빗소리는 이미 그쳐 있었고 새들의 청명한 울음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밤새의 기억을 되짚었는데 모든 것이 꿈같이 아득했고 이건 뭐였을까요, 우리? 제가 나지막이 물었는데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다슬기를 잡으러 갔다가 귀한 여인을 만난 걸까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터져 나왔는데 거머리 덕분에 죽어가던 제 인생에 빛이 들어왔네요. 그 후 일주일은 화살처럼 흘렀고 저는 남은 시간 동안 매일 그를 만났으며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우리는 처음 만났던 계곡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돌아가면 다 잊으실 거죠? 그가 물었고 잊을 수 있을까요? 아마 다슬기를 볼 때마다 이곳이 생각날 텐데요. 그는 주머니에서 잘 갈린 매끈한 조약돌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는데 가끔 이걸 보면서 여길 기억해 주세요. 저는 조약돌을 꽉 쥐었고 연락처를 묻지 않았으며 다시 만나자는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 꿈 같은 일주일을 현실의 무게로 더럽히고 싶지 않은 우리 둘의 묵묵한 합의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조금은 달라져 있었는데 어느 저녁 무심코 서랍을 열었다가 그가 준 조약도를 발견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에 스며들자 그날 계곡가의 서늘함과 그의 따뜻한 미소가 동시에 떠올랐고 이름과 얼굴 말고는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남자였지만 그는 제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저는 조약도를 쥔 채 아주 오랜만에 다가올 내일이 조금은 기대된다고 느꼈고 짧았던 그 여름은 제게 남은 생을 살아갈 온기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기술보다 이해, 나이보다 방법, 그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작은 다리가 되는데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에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작성해 주세요. 별빛 같은 당신의 여정에 오늘도 평안히 깃들길 기원합니다.